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앞으로는 수업을 시작할 때 앞으로 다루는 모든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판다스, 넘파이, 매플랄라이브, 사이클러는 일단 불러오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판다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판다스를 PD라고 줄여서 많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import pandas as PD, 그죠? import numpy as MP. numpy는 보통 MP라고 불러서 줄여서 이제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pyplot은 PLT로 일반적으로 줄여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봐도 대체로 다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 같은 경우에는 import scikit-learn, import scikit-learn.matrix, import scikit-learn.model selection. 요거는 요 밑에 두 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제 오늘 할 거는 mlist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is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mlist로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잔뜩 나오죠. 그죠? 자, mlist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미국 통계청에서 미국 통계청의 사무원들이 이렇게 손으로 쓴 손글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머신러닝 강의를 듣거나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책을 보더라도 요 예제는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요건 이제 일종의 모든 그러니까 머신러닝 관련된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냥 이제 서로 어떤 알고리즘이 좋으냐 나쁘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누가 더 좋냐 안 좋냐를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내게 좋다, 니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그게 이제 공정하지 않고 이제 페어한 비교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머신러닝 쪽 연구자들이 이제 서로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제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제 mlist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mlist 데이터베이스는 요 손글씨가 지금 보면은 사람은 요 손으로 쓴 글씨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뭐 7이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6이다. 이게 9다. 요거를 인식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사실 딥러닝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딥러닝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쉬워졌죠. 굉장히 쉬워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연습 문제용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직관적이고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이제 요 mlist 데이터셋을 이제 쓸 거고요. 결국 이제 하여튼 머신러닝 여러분들이 어떠한 머신러닝 수업을 듣더라도 보통 이제 이 mlist 셋은 한 번쯤은 이제 다루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mlist 데이터셋은 이제 워낙 유명한 셋이고 모두 다 사용하는 셋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쉽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제 scikit-learn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scikit-learn.dataset 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로부터 이 scikit-learn.dataset은 이제 자기 자신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iris 데이터셋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불러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etch라고 하는 거는 fetch는 이제 불러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ML, 오픈 머신러닝 사이트로부터 그러니까 패치 오픈 ML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다운 받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etch open ML을 일단은 불러오고요. 자, mlist equal fetch open ML. 그러니까 요
mnist 784라고 특정 지어 있는 요 이름을 가진 데이터셋을 불러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하는 거는 mnist 784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셋을 불러옴. 네. 다운받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mnist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치면은 잠깐 여기 지금 이제 별표가 계속 떠 있죠. 그죠? 별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에 시계, 그 모래시계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일단 다운받는데 인터넷에서 살짝 다운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별표가 없어졌으니까 다운이 받아졌죠. 자, 그러면은 mnist 받아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요 mnist가 뭔지 한번 이렇게 다운받은 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걸 일단 이렇게 쳐보니까 요 괄호, 꼬부랑 괄호, curly bracket이 있죠, 그죠? 네. curly bracket이 있다는 거는 요거는 바로 딕셔너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딕셔너리. 그러니까 type mnist를 쳐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 scikit-learn의 이제 데이터셋이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도 이런 형태, scikit-learn.utils.bunch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scikit-learn에서 불러오는 데이터셋, scikit-learn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데이터셋은 대체로 이런 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mnist.key를 실행을 시키면은 데이터, 타겟, 프레임, 카테고리 뭐 이런 이제 그 키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했던 것처럼 자, 요 mnist 데이터셋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요 mnist.describe를 프린트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요 mnist 데이터셋에 대한 자세한 이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mnist data set of handwritten digits with 784 features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784개의 피처를 가진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뭐 author가 누구고 source가 어디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downloaded from openml.org. 자,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 있느냐? 실제 데이터는 mnist.data에 들어 있고요. 타겟 밸류.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거는 특징, 그러니까 피처가 들어있습니다. 피처. 특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말 그대로 타겟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지금 요 mnist에서는 타겟 값이 뭐가 되는 거죠? 타겟 값이 손글씨를 알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처는 요 0101이 이제 피처가 됩니다. 여기 이제 있는 0101이 피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피처는 요 그림 안에 있는 요 픽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그 피처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타겟 값은 요 그림이 0이다. 0, 1, 2, 3, 4, 5, 6, 7, 8, 9가 타겟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 x 값을 한번 출력을 시켜봅시다. x를 출력을 시키면은 자, x를 출력을 시키면은 굉장히 큰 array 그러니까 그 이제 굉장히 큰 array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arra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약간 행렬 같은 건데요. 일단은 x 그 다음에 y array를 한번 찍어. y array는 5, 0, 4,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x의 shape 그러니까 이제 x array의 모양을 보면은 7만, 784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x.shape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x는 이제 그 뭐냐면은 shape에서
이게 이제 데이터 개수, 콤마 피처의 수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요 데이터가 7만 개, 즉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X 데이터가 7만 개의 이제 손글씨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784라고 돼 있는 거는 숫자가 한 그림이 숫자 784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이 784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바로 이제 28 곱하기 28, 28의 제곱을 하면은 784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서 그림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2차원 그림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요 조그만한 이제 그 사각형이 되죠. 조그만한 사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림을 볼 때에는 사실은 조그만한 사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2차원으로 배열돼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림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그림에서 흰색은 0. 그러니까 흑백 일반적으로 흑백 그림에서 흰색은 0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검정색은 255까지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흰색은 빵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까만색, 완전히 까만색은 255고 그 다음에 회색은 그 중간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옆으로 사각형 28개, 밑으로 사각형 28개. 그러니까 28 by 28에 그 행렬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MNIST 데이터셋은 28 by 28의 행렬 형태로 이루어진 그림 파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 쉐입을 보면은 Y가 7만 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겟 값이 7만 개라는 거죠. 지금 X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에 점점점점 해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 가쪽만 지금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시 그림 한 개를 그려보자. 네. 예시 그림 한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려보는 코드가 여기 밑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맵플랫 라이브와 이제 파이플랫을 일단 불러왔죠. 네, 불러왔고, 자 x0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데이터를 sum digit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데이터를 sum digit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sum digit 이미지는 요 sum digit, 그러니까 sum digit이 지금 현재는 이제 786개의 숫자를 가진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인데 이거를 28 곱하기 28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28을 첫 번째 행, 두 번째 29번째부터 이제 그 다음까지 28개를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배열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reshape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numpy의 이제 reshape이라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그 한 줄로 쭉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 줄로 쭉 퍼져 있는 거를 어떤 게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가 6개 그냥 1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제가 일단 그림을
리쉐이브 예시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편하겠죠? 네. 그림을 복사를 해서 네. 이미지 복사.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데이터가 6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1차원으로 놔두면은 6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 행렬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행, 열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오리지널 데이터는 6 곱하기 1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데이터.점 리쉐입을 해서 2,3이라고 하면은 행과 열,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로. 그러니까 맨 앞에 거를 첫 번째 행, 4, 5, 6을 두 번째 행. 이렇게 이제 모양을 바꾸겠다는 거죠. 혹은 3,2로 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 개의 열, 세 개의 행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2차원 배열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줄로 쭉 퍼져 있던 거를 이제 28 곱하기 28로 이렇게 쭉 폈습니다. 이렇게 쭉 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2차원 행렬로 이제 바꿨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렬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plt.imshow, 그러니까 이미지 show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파이플랫에서 그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um digit 이미지를 여기 imshow에다 집어넣고 돌리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사각형, 조그만한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각 점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로 28개, 세로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 코드를 돌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 첫 번째 X 데이터가 지금 0000000000 하다가 여기 세 번째 줄쯤 와서는 요 회색은 이제 0이 아니라 뭔가 이제 한 뭐 50. 그러다 이렇게 아주 새까만 점들은 255.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 있는 요런 데이터입니다. 요런 데이터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조금 더 복잡한 추가적인 함수들인데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면은 한번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지금 일단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맨 앞에 100개, 그러니까 처음 100개의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시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example images 하면은 땡땡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100번째까지의 그 데이터들을 일단 불러와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 0, 4, 1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들이 사실은 요 숫자들로 28 곱하기 28의 행렬로 이루어져 있다. 흰색은 0, 까만색은 255, 회색은 그 중간 어딘가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y 값을 이제 정수로 일단은 변환을 시켜 봅시다. 아까 그 y가 이제 정수긴 한데 여기서도 정수긴 한데 굳이 여기서도 이제 혹시 몰라서 일단 y 값은 여기서 이제 정수로 바꿔주는 코드를 한번 돌리고요. 네. 하고 나서 결국 y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7만 개의 5, 0, 4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 5, 6 이제 y 값은 우리가 실제로 프레딕션 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7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하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연습 문제, 얘를 이제 공부시킬 문제랑 얘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용 문제로 갈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에서 보여준 거를 가지고 시험에 똑같이 내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 준 거를 시험 문제에 똑같이 내면은 누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누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워낙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죠? 메모리에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똑같은 거를 찾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그대로 주면은 얘는 무조건 100% 맞추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가 절대로 테스트용 셋에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분리하는 게 바로 뭐를 써서 scikit-learn에 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세요. train, test, split 요 함수를 사용하면은 얘가 알아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scikit-learn.modelSelection.train-test-split 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X 데이터, 그죠?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이때 지금 뭐냐면은 X 데이터는 아까 봤듯이 X 데이터의 모양은 데이터 개수, 특징의 개수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Y 데이터의 모양은 Y 데이터는 그냥 1차원 데이터의 개수. 얘는 이제 1차원, 다시 말해서 얘는 1차원 데이터. 요 X 데이터는 이제 2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아이리스 데이터셋, 그 판다스에서 엑셀처럼 생긴 걸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행은 데이터 개수, 서로 다른 데이터, 열은 어떤 특징 혹은 값을 의미한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X와 Y를 요 train, test, split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0.2 요거는 뭐라 그랬죠? 테스트 사이즈 0.2는 20%만 0.2는 20%의 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42는 내가 새로 돌리더라도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이제 랜덤 시드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4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42라고 쓰면은 아마 저랑 똑같은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잠깐 이제 실행이 됐다가 이제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은 X 트레인과 X 테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X 트레인을 이렇게 프린트 해보면은 얘도 이제 어레이가 잔뜩 있는데 이건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쉐입을 한번 봅시다. 자, 쉐입을 보면은 56,000 곱하기 784. 그러니까 전체 7만 개 행을 그 중에서 80%만 7, 8에 56이니까 56,000개 맞죠? 80%만 랜덤하게 뽑아서 일단 예시 문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를 모양을 보면 얘는 이제 14,000개 테스트용 14,000개 문제를 뽑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Y 트레인도 보면은 정답.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풀었으면 연습 문제 정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Y 트레인은 연습 문제 정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테스트는 이제 실제 문제 테스트. 실제 테스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얘도 보면은 이제 문제가 14,000개니까 14,000이고 얘는 이제 56,000개.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train test split을 돌리면은 항상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요 순서대로 값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값을 요 순서대로.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요거를 딱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뭐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쪽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한글로 된 문서도 잘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데이터셋을 집어넣으면 X 데이터, Y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항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순서로 리턴을 한다. 자, 여기 리턴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항상 요 순서대로 리턴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리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그 머신이 그러니까 요 함수가 리턴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연습 문제와 실전 문제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로 뭔가 한번 예측을 하는 우리의 통계적 모델 혹은 뭐 조금 그럴싸하게 AI라고도 해봅시다. 인공지능 우리만의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이번에는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로 원래 지금 엠리스트 문제는 이제 0번에서 9번까지 0, 1, 2, 3, 4, 5, 6, 7, 8, 9 요 숫자를 예측하는 건데 recognize, 인식하는 건데 그 문제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진 분류, 맨 처음에는 쉬운 문제부터 이진 분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진 분류는 뭐냐 하면은 참 아니면 거짓을 구별하는 분류가 됩니다. 참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바이라고 영어에서 바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2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 참이고 어떤 건 거짓이다를 분류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OX, 그러니까 OX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OX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OX로 바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문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요 numpy array를 먼저 조금 했어야 되는데 자, 요 문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Y 트레인의 배열 Y 트레인의 이제 데이터 값 중에서 O인 것은 이제 true로 표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y 트레인 equal 5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 트레인이 5인 것은 지금 y 트레인이 사실은 array인데 numpy array는 그 array에다가 이런 오퍼레이션 어떤 연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법이 의미하는 거는 y 트레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y 트레인 안에 이제 어떤 그 엘레멘트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인 것들은 전부 다 true로 표시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가 아니면 이제 false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를 우리가 이제 ytrain underscore 5로 이렇게 새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줄은 이제 ytest 중에서 ytest array가 지금 14,00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14,000개 중에서 일일이 하나씩 쭉 보면서 5인 거는 true로 바꾸고 true로 저장을 하고 5가 아니면은 false로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에러가 안 나죠? 자, 그러면은 ytrain 5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ytrain 5를 출력을 하면은 이제 array인데 배열인데 true, false 뭐예요? true, false, false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ytrain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원래 ytrain은 숫자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답. 얘가 5인지 4인지 8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O인 애들은 각각 요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서 오면은 true, 4면은 false. 그러니까 O가 아니면 false, false. O가 아니니까 여기는 다 false로 저장이 됐죠. 마찬가지로 y 테스트를 한번 프린트해. y 테스트 프린트 하면은 84827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 테스트 5는 이 엘레멘트 요 안에 있는 원소들 하나씩 접근하면서 O인 거는 true로 바꾸고 아닌 거는 false로 바꾸는 요런 식의 이제 접근, 요런 식의 이제 어레이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정답으로 쓸 거는 요거를 쓸 겁니다. ytrain5와 ytest5. 일단은 문제를 훨씬 간단하게 해서 그냥 얘가 이제 오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머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오늘 사용할 모델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이제 결정 트리 모델, 디시전 트리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디시전 트리. 일단 디시전 트리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scikit-learn.tree를 임포트해 옵니다. 자, 얘를 임포트를 해 오고요. 왜냐하면은 디시전 트리가 요 scikit-learn.tree라는 서브 모듈 안에 이제 define이 되어 있기 때문에 scikit-learn.tree.decision-tree-classifier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일단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학습시킬 모델을 일단 생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현재 my 모델은 이제 빈 나무입니다. 빈 학습되지 않은 이제 그 결정 트리 모델을 하나 생성합니다. 자, 지금 요 my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제 decision tree classifier, classify가 구별하다잖아요, 그죠? 그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lassifier는 분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decision tree classifier에 해당하는 모델 하나를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아직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별을 못 해요. 그냥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그 기계 일단 모델 껍데기만 만든 거예요. 모델 껍데기만 만들었고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fit. 그러니까 myModel.fit.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scikit-learn에서 모든 모델들은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해야 돼요. 모든 모델들은 fit 메소드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scikit-learn 안에 있는 모든 모델들은 fit. 그러니까 지금 하는 플로우가 이제 scikit-learn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학습 모델을 만들 때 거의 항상 사용되는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만들고 어떤 모델, 일단 빈 모델을 하나 정의를 하고 내가 이 모델을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scikit-learn 트리 안에 있는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모델을 쓸 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빈 모델, my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my 모델을 만들고 얘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얘를 학습을 시킬 때는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 항상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얘를 학습시킬 때는 뭐 지금 우리가 일단 요거 하는 것처럼 my model .fit 이렇게 해서 이제 x, y 그러니까 피처가 들어가고 아웃풋 정답이 들어가는 특징과 정답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myModel.fit 다음에 여기 xtrain 우리가 앞에서 분류했었죠. xtrain 그러니까 학습용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56,000개고 특징이 784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train을 여기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ytrain underscore 5 오냐 아니냐 정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 이게 오면은 true, 오가 아니면 false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특징, 얘는 문제, 얘는 연습 문제의 정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은, 자, 얘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별 모양이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56,000개의 문제를 얘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56,000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얘는. 하지만 아주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끝났죠?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탁 나왔으면은 이제 마이 모델이 학습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에러 없이 끝났다면 마이 모델의 학습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마이 모델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AI였다가 이제 뭔가 학습을 했어요. 56,000개 문제를 얘가 쫙 풀어가지고 0번째 칸에 뭐 어떤 숫자가 들어있으면은 얘는 true일 확률이 true인 것 같다. true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칸에 숫자가 1이 들어있으면 얘는 뭐 false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56,000개 문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학습을 했으면은 이제 실제로 예측을 시켜야겠죠. 학습이 끝난 이제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predi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yModel.predict 하고 여기에 이제 xTest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프레딕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위에서 fit이랑 다른 점은 fit은 뭐라 그랬죠? 문제와 정답을 같이 넣어줘야지 얘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predict에서는 이제 문제만 집어넣어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죠?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만 주고 얘가 이제 prediction 일단은 푼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학습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매겨봐야 되겠죠. 정답을 매겨봐야 됩니다. 자, 이때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요. 네, 이 부분은 네, 기말고사에 아마 나오겠죠. 네, 자, 예측의 성능 평가를 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의 매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true positive, 진짜 양성. 그 다음에 true negative, 진짜 음성. false positive, 거짓 양성. false negative, 거짓 음성. 이 네 가지의 수치를 가지고 예측이 얼마나 잘 됐냐, 잘 안 됐냐를 우리가 그 판가름하게 됩니다. 자, 그 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코로나 검사에 뭐 거짓 양성, 거짓 음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들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진짜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true positive는 말 그대로 true, 진짜 positive, 양성. 그러니까 true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원래 정답이 true인데 예측값도 true인 거. 그 다음에 true negative는 정답이 false인데 제대로 false라고 예측한 거가 true negative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앞에가 true면은 얘는 맞췄다. 앞에가 false면은 얘는 틀렸다. 라는 거가 됩니다. 자, false positive는 요거 이제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네. false positive는 거짓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답이 맞았나 틀렸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alse positive는 실제로는 틀린데 positive 내 예측 모델이 positive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 건데 실제로는 false인 건데 positive라고 예측한 게 false positive FP고요. false negative는
실제는 맞는데 틀린 거예요. 틀리게 네거티브, 음성으로 예측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 밑에 이제 그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actual class, 요 행이 실제고요. predicted class, 요 열이 우리의 예측 값입니다. 원래 positive인데 positive, 그러니까 positive, 여기서 positive는 true랑 똑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true인데 true라고 예측한 게 true positive가 되고요. 원래 negative인데 원래는 아닌데 맞다라고 예측한 게 false positiv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positive인데 아니다라고 예측한 게 false negative가 되고요. 원래 아닌데 제대로 아니다라고 예측한 게 true negative, TN, 줄여서 TN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행렬을 우리가 이제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게 됩니다. confusion matrix.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confusion matrix는 우리가 scikit-learn에서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scikit-learn.matrix import confusion matrix 이렇게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confusion matrix를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자, 요 confusion matrix를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confusion matrix를 쓸 때 ytest5 실제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할 때에는 confusion matrix 안에다가 여기 이제 정답 true 값 y true y prediction 이렇게 true 값이 있는 어레이를 앞에다 넣고 예측 값이 있는 어레이를 뒤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실행시키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ytest underscore 5가 정답이죠. 그죠? 그리고 ypred underscore 5가 우리의 예측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어레이가 여기에서 이제 실제 값은 행, 그 다음에 예측 값은 열로 표시된다. 네. 이렇게 요걸로 표시가 되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바뀐 게 이제 요거는 이제 fals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false와 true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어레이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네, 요 어레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지금 답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false, true, negative 그러니까 false가 맨 앞에 오게 돼요. 왜냐하면 F가 ABC 상에서 앞에 오기 때문에 false가 먼저 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행렬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false negative.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그죠? false true가 실제로 맞는데 예측은 false로 한 것. 그죠? 네. false positive, true positive. 자, 이런 형태의 어레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레이가 생겨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 이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true positive는 1094개. 그 다음에 false positive는 그러니까 5인데 제대로 우리의 머신이 5라고 예측한 게 1094개를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5가 아닌데 5라고 예측한 게 179개. 그 다음에 false negative는 5인데 5가 아니라고 예측한 게 171개. 그 다음에 이제 그 true negative T에는 5가 아닌 거를 진짜로 5가 아니다 라고 제대로 맞춘 게 12,556개 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요 이제 true negative,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요 값들을 기반으로 자주 사용되는 추가적인 지표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요 true positive 값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TP, TN, FP, FN 값을 이제 따로 저장하려면은 confusion matrix에 reve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예시를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confusion matrix에 revel이란 confusion matrix 그 사이트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reve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뒤에다 써주면은 tn, fp, fn, tp 요 순서대로 값을 저장을 시켜줍니다. confusion matrix y test y5 요거를 여기다 복사를 하고요. revel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print tn, tp, fn, fp 얘를 이제 출력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true negative,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여기서 아까 헷갈렸네요. 네, false negative가 171개, false negative가 179개. 네. 여기가 이제 false positive.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true negative,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값들을 이렇게 각각 4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요거를 5차 행렬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예측을 할 때. 지금 이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true, false, true, false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true, false를 예측할 때에는 이런 confusion matrix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 값들을 바탕으로 자주 사용되는 추가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추가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정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밀도는 내가 맞다라고 예측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러니까 내가 10개가 true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9개가 맞았다. 그러면 나의 정밀도는 9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밀도 지표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정밀도 지표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너무 확실한 것만 예측을 하면은 정밀도를 아주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거의 정답인 게 확실한 2개만 예측을 해서 2개가 다 맞았다. 그러면 내 정밀도는 100%가 됩니다. 근데 전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 100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100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거 2개만 풀어서 2개 맞아서 나는 100% 맞았다. 라고 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에는 그러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현율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콜, 재현율이라고 하는 매저가 있습니다. 재현율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리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리콜의 경우에는 리콜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예측한 것 중에서 참인 거를 얼마나 많이 커버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true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true로 커버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제 정의는 이제 TP 더하기 FN 분의 TP. 그러니까 진짜로 예측, 진짜로 맞은 거. 그 다음에 이제 false negative.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틀린 거 분의 이제 진짜로 맞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예측을 하면은 엄청 많이 예측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재현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예측을 하면 재현율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전부 다 참이라고 해버리면은 재현율이 이제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alse negative는 맞는데 내가 아니라고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false negative는 내가 아니라고 예측한 거. 그러니까 실제는 참인데 아니라고 예측한 건데 사실은 이 값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0으로. 어떻게? 이 값이 언제 0이 되겠어요? 그냥 내가 전부 다 포지티브다 라고 해버리면은 fn이 빵이 되기 때문에 리콜을 1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콜을. 그죠? 어디 갔냐?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재현율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true라고 해버리면은 재현율이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정밀도와 재현율, 프레시전과 리콜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서로 이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도를 올리려면은 정말 확실한 것만 참이다 라고 해버리면 되고 재현율은 참인 거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현율을 올리려면은 그냥 전부 다 true다 라고 해버리면은 재현율이 올라가는데 둘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상반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밀도와 재현율 각각만 고려하면 안 되고 둘 다 고려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F1 스코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리콜 분의 1 더하기 프레시전 분의 1 해서 2분의 1 한 거를 분모로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1 이렇게 한 게 이제 F1 스코어로 정의가 되는데요. 얘는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이 밸런스를 이룰 때 이제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내가 수학적으로 손으로 계산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scikit-learn matrix라는 데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From scikit-learn matrix import F1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이렇게 하면은 F1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불러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각각의 스코어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에는 첫 번째 인자는 y true, 두 번째 인자는 y pred. 첫 번째 인자는 이제 정답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인자는 예측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프레시전 스코어는 0.86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것 중에 86%가 맞았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내 모델이 예측한 것 중에서 86%가 맞았다. 내 모델이 그러니까 참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86%가 참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콜 스코어는 내 모델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전체 문제 참인 문제 중에서 내 모델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 모델이 참인 문제 중에서 87%를 참이라고 예측했다. 놓치지 않고 예측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리콜 값을 계산을 하면요. 네. 그래서 이 F1 스코어는 그것들의 이제 평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조합 평균의 꼴입니다. 조합 평균. 그러니까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F1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 모델의 F1 스코어는 이렇게 된다. 0.86이다. 2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값의 조합 평균이니까 F1 스코어의 맥시멈도 1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있는데 이 F1 스코어는 뭐 어떤 이제 퍼센트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F1 스코어는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현재까지 한 게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계속 한 2, 3주간 요걸 계속 할 거니까 네. 뭐 너무 자잘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고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을 나누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얘가 얼마나 잘 됐는지 테스트하겠다. 요게 바로 이제 전체 워크플로우,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의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주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화합물의 끓는 점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죠? 이런 걸 할 때에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하고 사용할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에다가 테스트 셋을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 셋을 집어넣어서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한다. 요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겸 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셋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셋을 일단은 불러와요. 네, 아이리스 셋을.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요 iris.csv라는 파일을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판다스의 readcsv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print iris. 자, iris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출력을 시켜보면은 0번에서 149번까지. 그러니까 150개의 데이터가 있고 꽃잎의 너비, 길이, 꽃받침의 너비와 길이. 그 다음에 species name, 요 이제 품종. 요렇게 이제 요 칼럼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species number는 이제 세토사는 1, 버지컬러는 2, 버지니카는 3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species number라고 하는 열을 이제 삭제하는 거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불러왔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뭐 필요 없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150개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분리를 할 겁니다. 옵스. 이걸 삭제를 했죠. 이걸 삭제를 하고 그럼 아이리스 다시 프린트 해보면은 지금 이미 지워졌군요. 그죠? 네, 지워졌기 때문에 네, 여기 없는 거고요. 얘는 이제 지워졌으니까 여기에서 아이리스를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칼럼이 하나, 둘, 셋, 넷 정답 칼럼이 species name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셋과
분리를 해봅시다. 네,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분리를 여기서 이제 하고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전체 아이리스를 집어넣고 테스트 셋 0.2, 랜덤 스테이트 42 이렇게 주고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랜덤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인덱스 순으로 얘를 일단 돌리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얘가 갈라져 22번, 15번, 65번, 11번, 42번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트레이닝 셋과 트레이닝 셋 80%, 테스트 셋 20% 이렇게 이제 불러와졌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섞여 있으니까 랜덤하게 불러왔기 때문에 인덱스로 좀 보기 좋게 인덱스로 정렬을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인덱스로 정렬을 시키면은 sort index라는 메소드를 써서 axis 0 그러니까 그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트레이닝 셋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 순서대로 정렬이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일단 정렬을 시켜봅시다. 정렬을 해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9, 12, 18, 19 이렇게 테스트 셋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X 트레인과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X 트레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트레이닝 셋에서 iLog 요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스피시즈 네임을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칼럼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치에 따라서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낼 때에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g이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ilog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땡땡 그냥 칼럼이 있으면은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전체 행, 콤마 이제 마지막 열을 제외한 나머지 열을 가져와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행 and 마지막 열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마지막 열이 뭐예요? 마지막 열이 스피시즈 네임이잖아요. 그죠? 스피시즈 네임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Y 트레인. 정답은 트레인 셋의 이제 요 벌지 컬러. 우리가 일단은 얘를 일단은 바이너리로 만들어 보죠.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셋의 정답은 얘가 이제 벌지 컬러인 애들만 true로 일단 바꿔봅시다. 그다음에 Y 테스트는 스피시즈 네임이 벌지 컬러인 것만 이제 true고 아니면 false다. 그래서 X 트레인을 찍어 보면은 X 트레인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맨 마지막 요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스피시즈 네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1 직전까지로 잘랐으니까. 맨 마지막 열, -1이 의미하는 게 맨 마지막 열인데 맨 마지막 열 직전까지로 잘랐기 때문에 요까지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X 테스트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요 네 가지 숫자를 보고 아, 얘가 세터사다. 얘가 벌지칼라다. 얘가 이제 벌지니카다. 요거를 예측하는 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다음에 X 트레인의 경우에는 찍어 보면은 A 얘를 이제 돌려야 되죠. 얘를 이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Y 트레인의 경우에는 이제 false, true, false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true, false. 그 다음에 Y 테스트의 경우에도 true, false. 그죠? Y 테스트를 보면은 버지 칼라가 아닌 애들, 지금 이제 버지 칼라이면 true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지 칼라가 아닌 애들은 다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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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버지 칼라인 애들은 true, true, true 아니면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X 테스트,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네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네 가지 만드는 게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했듯이 일단은 요 트리 모듈에서 이번에는 my model 2라고 해봅시다. 아까 거를 일단 살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빈 모델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쓸지 일단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my model 2를 이제 학습 얘를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문제가 120개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은 X 트레인이 이제 120개의 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죠? 네. 굉장히 빨리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고 자, 얘는 일단 잠깐 지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예측을 시켜 이제 테스트 셋으로 여기 마이 모델 2에다가 이렇게 지워. 이렇게 하면 이제 예측이 됐죠. 네,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돌려보면은 12 빵빵 9네. 그러니까 true positive가 9, true negative가 21.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정답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9개인데 9개가 true인데 걔네들을 제대로 true라고 찍었고 true가 아닌 것들 21개를 제대로 21개 아니라고 찍었다는 거죠. 사실은 요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아주 퍼펙트하게 지금 예측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가 빵빵 둘 다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빵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못 예측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레브를 일단 다시 한번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나 여기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를 한번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y 테스트 정답을 앞에다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y 테스트가 정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y 트레드를 뒤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pptn fp fn 얘를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true positive 9개, true negative 21개, false positive 0개, false negative 0개. 그러니까 false prediction이 없다는 거죠. false prediction이 없다. 지금 퍼펙트하게 prediction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매트릭스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하면은 true, false 레이블을 이렇게 이제 true.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코드인데요.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코드를 이제 전부 다 처음부터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세요. 일단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다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행이 true라 그랬죠. 그죠? true. 네. 요거 폰트 사이즈를 좀 바꿔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XX large. 이렇게 하면은 네. true 실제가 false고 실제가 true인데 predicted 실제 제대로 true로 예측한 애들이 여기에 이제 한 9개니까 지금 요 컬러 바를 봤을 때 요 9개 해당하는 색깔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고요. 실제가 true인데 false로 예측된 애가 빵, 실제가 false인데 true로 예측한 것도 빵. 그 다음에 실제가 false인데 false로 제대로 예측한 게 여기 이제 노란색일수록 여기 이제 높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는 여기 이제 매트릭스 쇼. 매트릭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함수가 여기 있는 ax 여기 이제 matshow라는 함수인데요. 네. 요거는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거를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오늘 한 요 코드를 보고 그냥 그대로 일단은 당분간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델을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의 성능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파트가 처음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더 이제 똑같은 걸 해보면은 점점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학에 관련된 셋을 이용해서 화학에 관련된 데이터 셋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시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 그러니까 화학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 SVM 모델, 그 다음에 뉴럴넷 모델 요 세 가지를 찬찬히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켜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이제 이 프로시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바뀌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방금 오늘 했던 디시전 트리 부분을 다른 모델로 갈아 끼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것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될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리그레션도 조금 해보고 이제 이번 학기 내용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제가 그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영상을 보고 꼭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가 실제로 돌려봐야지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수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든지 간에 이런 이제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예측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플로우, 이런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때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여튼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화학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